정치팩토리 SE 2부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메인 진행자의 강승복 엔지니어가 지금 주차 난 때문에 잠시 차를 빼러 가서 이제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 1부에서 못다한 고려 아연 이야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폐수 방류 의혹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중대 산재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정치폭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푹. 폐수 측정치를 조작하다 검찰 수사를 받는 등 문제가 한둘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아연과 구리 황산을 생산하는 고려아연은 폐수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이 울산시로부터 온산 국가산업단지 빈 공장에 자체 폐기물 매립장 허가를 받는 과정도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10년간 11명의 노동자가 숨진 중대재해사업장 고려아연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네, 정말 파도 끝이 없네요. 고려아연. 사실 저는 울산 언론이 5월 달부터 시작됐었죠. 그 공해와 암의 상관관계 얘기할 때도 우리 모두 다 고려아연을 좀 주목했었잖아요. 네. 특히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온산뿐만 아니라 미포산단까지 국가산단이 2개나 있다 보니까 유해화학 물질 정말 많을 거고 전국에서 발생한 유해화학 물질 거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좀 위험천만한 곳을 해당 관청이 얼마나 잘 관리 감독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연일 보도되는 고려아연발 대형 사고들 때문에 정말 청취자분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고요. 우리 오늘 작심한 김에 고려아연 제대로 좀 파헤쳐보죠. 아까 일부에서 했던 이야기 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근본적으로 고려아연 문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고려아연이 잘못하는 거지 모든 기업이 다 그렇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됐잖아요. 뭐 잘못됐던 고려아연의 기업 윤리도 문제지만 뭐 그걸 방조해온 공공기관도 문제죠. 손뼉이라는 게 마주쳐야지 소리 나니까. 맞습니다. 네. 진짜 고려아연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자 대기질 그 배출 수치 조작하다가 이제 적발돼 수사받고 있죠. 네. 이번에 또 이제 폐수 수질하고 있죠. 노동자 중대재해로 2명이나 아까운 목숨을 잃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고려아연의 문제라는 것이 고려아연이 그 안동땡 상류에 있는 석포재련과 서로 상호 지분 투자한 그런 계열사고 같은 업종이에요. 근데 재련이라는 특성상 사실 그 대기질 문제나 수질 문제가 근본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우리 울산 환경운동연합에서 이제 대기질 모니터링을 2016년, 2018년 그리고 작년 이렇게 해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그 대기질 모니터링을 해 보면은 일단 울산의 주요 취약지구로 생각하는 점마다 시료를 채취해서 그 분석을 하는데 고려아연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 혹시 시료 채취를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면 이 분석이 잘못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정도로 월등하게 높게 나왔어요. 그냥 조금 다른 데보다 뭐 1배, 2배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한두 번이면은 그걸 우리가 실수일 수 있는데 그 패턴이 매번 똑같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우리가 하는 방식이 그 패시브 에어 샘플러라는 방식인데 이걸 대전대학교 김선태 교수팀이 하고 있어요. 김선태 교수님이 이 분석을 맡고 나서 우리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이 고려아연 주변 주변 주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고려아연 주변에는 공단이기 때문에 좀 떨어져 있죠. 약간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고려아연 쪽 노동자들 건강이 정말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체 이제 모니터링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그럼 울산시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들이 하는 방식은 그 공인된 방식이 아니어서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무시를 해왔어요. 근데 이게 공인된 방식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사실 중요한 게 같은 패턴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게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환경부나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고정식 측정망을 통해서 그 측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근데 그것이 걸러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불특정한 날짜 그 기간에 또 이렇게 불씨에 나타나는 거 이런 것들은 지금 이 패시브 그 에어 샘플러 방식이 또 효율적이 있어요. 상호 보완적인.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작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했다라면은 그래서 고려아연에 대해서 특별 관리해야 된다고 늘 주장을 했거든요. 대기질 오염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정말 답이 없다. 그래서 중대사업장까지. 예. 그럼 환경연 입장에서는 이번 참에 고려아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울산 네.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게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드시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탈핵 운동을 하면서 울산 국민들이 탈핵에 대해서 왜 반대하냐 이러다가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를 보면서 그리고 이제 포항과 경주에 지진이 크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 경각심을 깨우쳤던 게 우리가 10년, 20년 동안 뭐 탈핵 운동했던 것보다 더 짧은 기간 안에 국민들한테 그렇죠. 인식을 시켜줬는데 불행이긴 하지만은 이번 기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원인을 찾아내고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 강승복 씨가 돌아오셨어요. 아, 네. 잠깐 자리를 비우고 메인 돌아와가지고. 진행자의 공백이 잠깐이었지만 아주 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뭐 대기오염까지 일단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제 저희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 공해 관리를 놓고 좀 단일 계획이 아닌 좀 단일 조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연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가 산단, 온산 자체가 국가 산단이잖아요. 그래서 국가 산단이라 그 문제가 조금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지적이 있는데 EU 국가들, 유럽 국가들이죠. 유럽 국가들에서는 복합적이고 다단계 협치 구조가 있고 감시랑 규제를 위한 별도 조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민간 감시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울산은 특히 예전에 산업화를 빨리 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빠른 시간에 조성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녹지 비율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비율이 되게 작아요. 특히 녹지 비율은. 그래서 그 공해를 완충할 수 있는 완충 녹지 공간이 필요한데 네. 지금 울산시 계획으로는 항상 그 완충 공간을 훼손하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뭐 야암근린공원도 포함이고 온산에도 사실 지금 석유 비축 시설이 있던 부지가 있거든요. 네. 네네. 그걸 민간 기업에 팔았어요. 그래서 S-오일이 들어와 있는데 그 S-오일이 석유를 저장할 때랑 네. 석유를 정제 가공할 때랑 네. 나오는 물질은 다르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방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꾸준히 완충 녹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울산시에서는 그 완충 녹지마저도 폐기물 매립장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 더 큰 문제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물 관리는 단일화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공해 배출 감시는 그 좀 다단계 크로스 체크가 필요하다. 그리고 좀 전에 그 민간 환경감시센터 우리 이제 그 윤태양 씨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문제를 제가 올 초부터 계속 줄기차게 이제 제안을 하고 최근에 시장 그 정책 자문기구의 이제 미래비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 안을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출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보면은 이제 오늘도 아침에 보도가 잠깐 나오는 걸 봤는데 네. 우리 그 미포 국가산단은 우리가 알기 쉽게 그냥 그 울산공단이라고 생각하면 돼. 울산은 이제 가까이 있는 삼산 옆에 있는 그 석유화학공단 여기가 이제 미포 국가산단이라고 얘기하고 온산 국가공단은 이제 그 온산에 있는 것인데 이게 보면은 이 공단을 조성한 게 이쪽 그 울산 같은 경우에는 미포 같은 경우는 이제 62년도니까 거의 60년이 다 됐어요. 그때 이미 상당히 많은 그 녹지 완충 녹지를 지정을 해놨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 지도를 보면은 삼산 일대가 전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그 네. 농경지였어요. 네. 근데 70년대 들어와서 보면은 그 농경지에 농사가 안 돼요. 농사가 안 돼서 매번 그때 뉴스를 장식했던 기사를 보면은 그 농사 폐농한 거에 대해서 보상해라. 그러니까 작물조차도 거기서 경작이 안 되는 지역이 삼산뜰이었어요. 근데 지금 삼산이 울산의 중심가로 변해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단과 주거지, 네. 시가지는 점점 가까워졌고 거기에 있었던 그 완충 녹지는 계속 매년 줄어든 거예요. 윤태양 씨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서 지금도 의무 비율은 괜찮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게 이제 환경부나 울산시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인 거죠.
아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네. 완충 녹지를 더 충원하기 어렵다면 있는 완충 녹지라도 그렇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야움숲 근린공원 네. 그거 LH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도시숲으로 조성해서 최소한의 완충 장치 만들어야 한다라는 시민 요구는 상당히 타당해 보여요. 그럼요. 네. 실제로 울산시에서 그 뒤에 이런 네. 시민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진전된 사항이 좀 있나요? 어때요? 아니요. 오늘도 제가 오기 전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다른 데하고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네. 저는 역대 시장들이 이건 직무유기를 했다라는 생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울산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보존해야 될 네. 그런 그 공해 차단 녹지 이 부분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꾸로 호시탐탐 이걸 어떻게 하면 개발할까 이런 고민을 해왔던 게 바로 야간근린공원 구 야간근린 부지거든요. 네. 그 부지는 보면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이전할 걸 논의할 때마다 네. 거기가 영순위로 거론됐던 데였어요. 거기를 계속 개발하려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해제된 것이 아니라 네. 그 준비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네네네. 이래 됐고 지금 이제 비로소 울산시도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한 거에서 일정 부분 이제 공감을 한 것 같아요. 특히 시장께서 그래서 갈등 영향 분석을 그 제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을 통해서 어떤 합의점에 도출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시민 환경 단체 이쪽 입장에서는 도시숲 네. 즉 공해 차단 녹지 역할하는 도시숲은 현상 유지를 하나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지금 시민들 대상으로 서명운동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울산 시민들이 이 내용이 거기를 개발해 이걸 안다라면은 정말 시민들이 다 그건 반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데 시민들이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 내용에 신경을 못 써서 그런데 이번에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잠깐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이제 고려아연 뒤에 SOL 뒤에 매립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현재 좀 매립지에 대한 의혹이 좀 불거져 있는 건가요? 있으면은 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SO일은 아니고요. 고려아연에서 자가 매립지를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에요. 당초에 이제 그 유그린텍이라는 민간 폐기물 매립을 하겠다고 네. 신청을 한 업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반려 사유가 향후 산업단지 수급 계획을 고려해서 네. 용도 변경을 불허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를 매립장으로 주면 안 되죠. 그렇죠. 용도 변경을. 그리고 고려아연의 매립장을 유그린텍에서 포기를 하고 네. 고려아연에서 신청한 지 불과 2개월 이건 언론 보도로 제가 받은 거라서 네. 한 2개월 만에 그게 승인이 났대요. 용도 변경 승인이. 아. 그러면 합리적으로 봅시다. 자, 산업용지가 부족할 것 같다라는 계획 때문에 변경을 안 해줬는데 네. 이제 매립장을 해야 될 것 같다라서 산업용지가 필요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산업용지를 추가로 할 필요 없죠. 근데 울산시에서는 온산국가산단 확장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KDI라고 거기 용역기관에 의뢰했더니 네. 타당성이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네. 축소해서 다시 발표했어요. 하겠다라고.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공공 매립장을 넣겠다. 거기가 완충 녹지 공간이다. 이게 문제인 거죠. 지금 산업 폐기물의 경우에 매립장 또는 소각장은 절대적으로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대란이 일어날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지금 그 매립장을 만약에 그 인허가 과정에서 이제 그 승인을 받으면은 그 자체가 업자로서는 굉장한 이권인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윤태양 씨 얘기한 것처럼 다른 업체들이 이제 신설 내지 증설 신청한 것들은 전부 다 허가 반려가 됐고 네.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바로 빠른 시간 안에 승인이 허가가 난 거예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고려아연에 대해서 형평의 문제나 봤을 때 특혜 아니야?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은 사실 이제 고려아연의 경우는 이제 자가 매립장이라는 특성은 있어요. 근데 자가 매립장 부지가 지금 고려아연 공장에서 그냥 같은 부지에 있냐?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도 설득력이 없다. 이래서 특혜 의혹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사실 온산공단에 이제 고려아연 말고도 많은 업체들이 그 매립장 하고 싶어 하는데 네. 이 지역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현재도 힘든데 소각장, 매립장 이런 것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니까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건강권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좀 들어가면 사실 울산시가 무능하고 비겁한 거예요. 이게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문제 제기가 네. 뭐 최근에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산업화가 되고 계속 나올 수 있으니 기업체들은 계속 조업을 해야 되니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는 얘기를 하신 게 특혜 시비, 민원 발생 사유. 근데 사실 그걸 머릿속에 두고 대답을 한다는 게 특혜를 줄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못을 받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여기 울산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조업이 안 되고 공장이 문을 닫아야 된다. 그러면은 생계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일부 하시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부분을 좀 공론화해서 그냥 여기에 매립장을 할 테니 이해를 해주시고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게요. 이게 아니라 필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같이 공론화를 해봅시다라고 대화의 창구를 열고 같이 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고려안 매립장이 들어왔고 네. 사실 주민들 저는 온산에 살고 있으니까 네. 주민 입장에서 딱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지역 주민들하고 고려안이 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합의서를 작성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부분이 합법적이고 네. 특혜라든지 이런 시비가 없다라면 네. 문제가 없지만 특혜 시비가 있고 불법이 자행됐다 하면 원칙적으로 무효인 거죠.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사실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안 했어요. 예, 특혜가 있었다. 합법적이다.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 근데 이걸 지금 되짚어 보니 문제가 있다. 특혜가 있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네. 고려에서는 심지어 수사 중이긴 하지만 뭐 이제 비리에 연루도 돼 있고 네. 그러면 의심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희가 그 일부 오프닝 때도 한번 산재를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게 뭐 이런 특혜 시비는 둘째치고라도 이게 산재가 계속 일어나는 사업장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민연합이라든지 아니면 온산 시민으로서 조금 눈여겨보고 계신 부분들이 있나요? 고려안이 2016년도에 큰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아, 어떤 사고죠? 황산이 누출돼가지고 근로자가 아.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아. 아마 2016년 6월 28일 정도 됐을 거예요. 협력업체였던 거죠. 예. 네. 네. 그때 당시에 고려안에서 그때도 대국민 사과를 했었어요. 그리고 향후 5년간 보건, 환경, 안전 분야에 5천억을 투자를 하겠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 언론 보도가 없었어요. 일단락이 된 거죠. 아. 예, 그때 5천억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그 조사를 하던 기관들이 제출을 했다라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네. 그게 지금 5년이 지난 게 다음 달이에요. 7월 달. 6월 28일이니까. 그러면 5천억을 낸다고 했는데 아직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증빙을 투자.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아, 5년 동안요? 네. 그 뭐 5천억으로 폐기물 매립장 지으려고 쓴 건지 로비하는데 쓴 건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니.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 근로하시는 분들을 보면 안전수칙을 지키더라도 뭐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좀 다칠 수도 있고 네. 한데 산재 문제는 좀 그래요. 산재 사고를 내는 사람이 문제고 업체가 문제고 산재 신청을 해도 이게 페널티를 먹게 되고 네. 산재 보험을 가입을 하잖아요. 당연히 사고가 났을 때 그 혜택을 수령하고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없어야 되는데 네. 이제 페널티를 주게 되니까 산재를 자꾸 시시하고 그렇죠. 산재 내지 말라고 페널티를 주는 건데. 그렇죠. 근데 산재를 오히려 숨기라고. 오히려 더 숨기는 방편으로 쓰고 있는 네. 거네요. 일단 현장에 너무 성행하고 있는 공상 처리를 아예 근절하는 문제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저는 좀 전에 이제 태양 씨가 언급했던 이 산재 정말 안전을 위해서 5천억 투자하기로 국민들한테 약속한 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는다 하는데 번뜩 떠오른 게 그 며칠 전에 산재 사고 때 질소 때문에 지식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그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사실 질소를 다룰 때는 그냥 방진 마스크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산소 마스크를 제대로 써야 되잖아요. 특수 장비가 필요한데 그 노동자들한테 그런 장비가 지급됐을까 과연? 이런 생각이 또 하나 들었고 전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그분들이 작업 들어가기 전에 그 공간에 산소 농도나 이런 걸 측정하고 안전관리자가 같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주말에 하청 노동자들 일 시킨 거 아닐까라는 의심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려아연은 울산 시민들한테 이 정도로 신뢰가 바닥을 떨어졌다라는 걸 좀 인지해야 되는데 사건 발생 거의 3, 4일 후에야 이제 유감 성명 발표하고 어제서야 이제 문 닫고 제대로 조사하는 이 늑장 대처 최대한 뭉개다가 늑장 대처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희망을 걸어보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전 좀 들더라고요.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근로자 사망 사고 안 났으면 조사만 받다가 수업 중단 이런 거 안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 뭐 그냥 부상만 당하셨다면 아무런 일 없이 또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지 않았을까. 부상 당하셨어도 쉬쉬만 했겠죠. 결국엔 언론에 노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데. 네.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니, 추가 얘기할 시간에 됩니다. 지금 고려아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노동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사업주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이제 노동자의 역할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온산공단이나 또는 울산 그 위포 국가산단에 있는 기업체들의 노동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간이 더 된다면 이제 왜 민간환경감시센터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다음에 저희가 한번 말씀. 뭐 오늘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민간환경감시센터 필요성을 우리가 제기했고 그것이 이제 정책 그 제안이 이제 그 채택이 됐는데. 당진의 사례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당진의 우리 인구 당진의 인구가 한 18만 얼마 안 돼요. 근데 당진의 민간환경감시센터 2개나 운영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그 사례조차 이제 명분과 근거와 사례가 다 있어요. 근데 울산이 이렇게 큰 국가산단이 2개나 있고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고 사고가 나고 있는데 이제 늦은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울산에서 우리 그 시의원과 그다음에 환경단체 그리고 또 노동계 함께 참여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환경부의 주민들 건강 피해 이 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자. 그리고 결과에 대해 공개하고 대책 마련하는 거 함께 하자. 그다음에 노동자들 산재 사망 사고 이런 것들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이제 그게 일상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했고 그게 이제 민간환경감시센터가 만들어진다면은 그 역할을 좀 많이 해서 이게 감시만이 아니라 예방하는 이런 활동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저희 시간이 다 됐으니까 혹시 네. 마지막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경은 돈벌이가 아니고 책임입니다. 묵직하네요. 네, 사무처장님은요? 한마디만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편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기하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너무 할게. 네. 저도 그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정책에서 가장 우선해야 될 게 시민과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쭉 이 시간 그 얘기한 것처럼 고려아연이 보여준 문제는 진짜 국가 산단이 주변 주민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 그것을 모든 것이 다 함축돼서 보여주는 총체적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정부나 아니 환경부나 울산시 이 양근림공원 부지 개발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관내 소각장 증설 문제가 이거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런 것들 도대체 정책이 있는 거냐, 시민들 건강을 우선한 정책이 있는 거냐 이런 점들에서 울산시 뭐 공무원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주민들이 뽑은 위정자들이 어떤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좀 귀담아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1부, 2부를 같이 좀 참여해주신 이도희란다. 그래. 이제 조금 밖에 나왔다 와가지고 이제 이상봉 사무처장님이랑 이제 윤태양 씨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 4명 좀 방송 어떠셨나요? 아니 이렇게 은폐 잘하면은 저희 다시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 걱정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와 대단하다고 다시 느꼈습니다. 일단은 저희 이제 인서트로 나간 통화 내용을 들으면 아시겠지만은 역시 공무원들은 면피 그리고 또 면피 참 문제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참 저는 되게 답답했던 게
그러니까 부도덕한 기업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고려아이는 완전 종합 선물 세트예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데 우리 울산 시민들이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아요. 일단 정보 공개 절대 안 하고 있는 환경부. 관계 부처. 네, 환경부 그리고 문제. 우리는 책임이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이 담당 공무원들의 태도. 그리고 고려아이는 어떻게든 최대한 늦장 대응하고 은폐하다가 검찰 조사 결과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만 반성하고 사과하고 시정 조치도 제대로 할까요?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민간환경 감시 기구가 꼭 만들어져서 이런 정부 부처의 사각지대 비어있는 부분들을 시민들이 직접 대응하고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종합 선물 세트를 너무 오랜만에 본 것 같아갖고 너무 우울합니다. 이게 종합 지금 선물 세트라는 표현 뭔가 조금 긍정적이어서 피하고 싶었는데 다른 말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예전 90년대도 아니고 정말 지금 최고예요, 2021년에 이런 네. 종합 선물 세트가 터질 거라고. 비리와 사고 대형 백화점 종합판이에요. 종합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다 언론에 한 번만 나오고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 맞아. 것 같으니까. 다음 달에 그 5천억을 어떻게 썼는지도 저희가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유튜브 그리고 팟캐스트 네이버 TV 모두 운영하고 있으니까 와주셔서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